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뉴스들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품목 관세 부분, 반도체하고 의약품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노이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관세 협상 부분에서 상당히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국이 그렇게 불리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정도 전후해서 반도체하고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준비 중인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어제 발표가 나온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중국 무비자 허용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포인트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 여행, 호텔, 카지노 그리고 뭐 엔터 뭐 이런 거 하나의 해제 부분이 있고 에이펙 회의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사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그것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좀 강해질 것이고요. 한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머니케어 뉴스는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스권 장세가 왔을 땐 상당히 파도 타기를 잘하는 곳이 바로 머니케어 뉴스 채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지난 12월부터 한 3월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또 좋은 또 수익들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제 스윙거래나 롱숏 같은 경우는 지수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상승하는 장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박스권일 때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저는 아주 땡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이 4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상승장에서 수익이 안 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시면 채널의 파워풀한 또 가이드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공략적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 로템인데요.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 현대 로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고 막 이런 내용들을 할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네거티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물량을 갖다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과정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쵸? 중동이든 어디든 분명한 건 추가 알파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 자, 23을 찍었다가 25짜리가 나왔다가 미래에셋증권은 30만 원까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진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들었어요. 다른데 하고요. 상당히 그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하고 매출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측정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지? 그리고선 목표가는 상당히 또 25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올려놓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애널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놓고 나서 또 2026년도 상당히 가이던스를 높게 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성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산 일정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떻게 돼? 빨리빨리. 근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조업의 특징은 빨리빨리, 퀵퀵,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분기별로 CEO라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QOQ 매출을 갖다 빠뜨리는 쪽으로다가 여러분들 진행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밸런스 게임은 해줄 거다. 그게 정상적인 경영인의 전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리포트에 나오는 가이던스 테이블은 저는 좀 무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보증권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기타 뭐 하나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출도 업사이드로 놓고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자료를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현대로템에 제공한 자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유진투자증권이 뭘 잘못 보였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고요. 왜 자료를 못 받았을까? 아니면 참조할 이유가 없었나? 아니면 본인의 고유한 또 판단을 또 적용했는지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시장 가이던스가 공이 한 70% 이상의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쪽에 믿음을 좀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역시 같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다. 오히려 미래에셋증권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이게 미래에셋증권을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거의 목표가를 30만 원 이렇게까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보 같은 경우는 25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목표가를 또 잡아놓은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얼마 정도 있냐라고 생각하면 한 20만 원 기준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적어도 20% 이상의 업사이드 정도는 올해 안에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조금 안 좋아서 뭐 주가가 좀 눌리는 경우가 생긴다. 뭐 그래서 뭐 좋은 경우 안 좋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래쪽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19만 8천 원에 지금 비중 20%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치로 설명해 나가는데 이 아래쪽에 들어와서 61이 평으로 들어올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눌림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비중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17만 5천 원, 18만 원 수준까지 혹시 내려오는 예를 들면 안 좋은 케이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업사이드가 30% 이상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스트롱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은 기간 조정을 가고 있잖아요. 기간 조정을 계속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업사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기간 조정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두 달 정도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 시점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올 거고 이미 실적 발표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렴되는 자리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수렴되는 자리라서 이 주가가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주식이니까 살짝은 눌려 들어오는 케이스가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평화협정 그러면 또 사실 방산이 좀 죽는 거 아니야 살짝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뭐 그냥 정황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스트롱 바이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제가 볼 때는 19만 6천 원, 8천 원 이 라인을 갖다 깨트리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나중에 이게 모이는 자리,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61선과 21, 11, 뭐 이선, 일봉 다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 거기가 어떻게 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는 여러분 어떤 쪽을 더 믿어보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증권 자료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보 리서치 관련된 경우에서도 자료가 긍정적인 걸로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2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야 뭐 23만 원 정도만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땡큐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실 여기 저는 고점만 넘어가 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하다? 땡큐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윙 거래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단기 거래하는 거, 초단기, 그다음에 중기, 장기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중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상당히 유연성이란 부분, 상각의 유연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갖다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처럼 단순하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어쨌든 머니케어 뉴스 채널과 잘 가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영업이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건 이 회사는 분명히 맞아요. 거래처 늘어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거래했던 데이터 있잖아. 그 중간중간 2년, 3년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그 사용료를 갖다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데이터 안 빼줘. 그냥 바로 탈퇴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래 회계라는 것도 직전 5년치를 갖다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안 빼주면 어떻게 딴 데로 가겠어? 그럼 사용료를 갖다 몇 년에 한 번씩 인플레이션 적용하면서 아니면 물가 적용하면서 올려버리면 할 수 없고 또 제주은행하고 같이 또 대주주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업무 협력을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더전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AI 관련된 것들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또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화 시스템부터 해서 뭐 문서에 관련된 내용들 다 진행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전 비전이 글쎄요 앞으로도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글쎄요 변하지 않는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좀 깔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물론 한국 시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일정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렇죠.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뭐한다? 예, 그로스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도전 비전 2번 거래했나요? 한 번 거래했나요? 제가 하도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거 요거는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올해 한 번, 2번 이렇게 거래를 했어 왔던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눌려 들어왔잖아요. 자, 내가 역별로 내려오다가 말입니다. 턴어라운드 1번 시그널, 그죠? 눌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이제 2번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시 3번 하나 남았잖아요. 3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남은 거고. 아주 정석 플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1번 시그널 다음에 2번 시그널이 수익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3번 시그널에서는 뭐냐면 여기 올라간 여기 탑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 이 아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2 이동 평균선 이번에 여기도 보시면 하방이 조금씩 어떻게 올라왔잖아요. 요번엔 여기 221 라인하고 121 라인하고 이렇게 좀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 어딘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모니터링 좀 진행하면서 또 당연히 뭐해서 이건 또 기관이 또 매수를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하면서 아직은 계속 음봉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할 이유는 없겠지만 모니터링 할 시점까지는 다가왔다. 그래서 68,000원까지 왔는데 65,000원 정도 라인이면 충분히 저는 공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매일같이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유력 후보로다 등록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CNS 이 종목은 참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아니 열흘 전쯤에 그때 들어가면 물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가셨겠지 뭐 그렇죠? 제 말씀 잘 들어주시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호해서 물량 풀리는 거 그리고 블록딜도 다 나타난 거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블록딜 할 때 64,000원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64,000원은 깨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68,000원, 64,000원 이 사이에서 승부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급 체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는 공략을 해줘야죠. 신영증권은 목표가를 한 9만 원 정도 났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9만 원까지 볼 이유는 없고, 우린 기본 수익률이 있으니까, 대략 보면 한 8만 원? 뭐, 이 정도, 8만 원에서 현재 주가 사이 정도를 보고 공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잖아요. 서브올인 AI,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없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할 때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영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LGCNS 같은 경우는 계속 계열사 관련된 부분에서만 매출이 나타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주주 부분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유로운 또 영업활동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쭉 치고 이거는 뭐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이게 뭐 이거 뉴스로 오르는 거 뭐 이거 어떡하겠어. 내버려둬야죠. 자, 뉴스로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원점 타격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딜 가격이 있으니까 그 원점이 블록딜 가격 여기 64,000원 이 기준치다 여러분 설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왔잖아요. 68,500원, 64,000원 요 사이에서 뭐가 들어올 겁니까?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를 공략하는 것이 뭐예요? 플레이 중에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64만4천원 밑으로 다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비중 확대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이런 건 비중 30%씩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20% 잡고 이 64,000원이 깨지면 아래쪽에서 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 그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앞으로 이슈가 터질 만한 내용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조정이 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전략도 생각하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을 우리가 투자해 나감에 있어서 비중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드리블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항상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이던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여러분들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건 쉬운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또 그것도 내공도 있어야지 좀 다 가능한 것들이고, 다른데 그냥 뭐 계속해서 뭐 좋은 것만 질러대고 뒤처리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는 아주 친절한 또 케어맨이, 이름 자체가 또 케어맨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케어링 서비스를 잘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기본적인 사업 목표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디톡스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런 브리핑방에서 다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글로벌 텍스포 이렇게 해두고 오늘 뭐 오르진 않을 거예요. 상황 보니까 오늘 뭐 땡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자리 잡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건 항상 걸어두고 가셔야 돼요. 왜? 여기 윗단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보면 정리를 또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자 메이톡스 같은 경우도 8시 43 프리마켓에서 여러분 평단 조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야기 드린 것 같고 15만 3,850원 비중 40%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해드리고 있는 것이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방송 보고 하시면 이거 메리톡스 절대 평단 못 맞출 거거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CS인데 같은 경우도 비중이 좀 크게 들었다가 다시 노멀로 다시 노멀 상태로다가 전환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미 평단가 윗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다시 비중을 낮춰서 우리가 비중이 좀 높은 건 정리해주고 다시 이렇게 진짜 밸런싱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밸런싱 게임을 아주 잘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갖다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한다. 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험 관리라는 것들은 특별하게 위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위험 관리하는 건 그거는요. 사고 터지고 나서 하는 것들이고 사고 나기 전에 문이 터지기 전에 항상 우리는 뭐 한다? 프리벤션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도 예방이 잘해야 돼요. 애프터 잘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터진 걸 다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벤션 단계가 있고 프로텍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공략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고 자,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휴재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오고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용, 성형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뭐라고 하나요? 그 법제화 이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밀려 들어오긴 했는데 이 수출이나 내용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그러면 여기 지금 소송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소송할 때도 13만 원이었다.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왜 이리 끌고 들어와? 한번 싸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221표 아래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1 라인 이쪽으로 근접해서 맞춘 것이 15만 3,85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다음부터 뭐 또 아래쪽으로 눌린다 그러면 또 이제 비중 확대하면서 또 퀄리 컨트롤 관리하고
자, 하락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하락하면서도 평단 관리 잘하고 비중 관리 잘하면서 뭐 한다? 수익화 만들어내는 거. 이 연습을 잘해야지 나중에 하락장이 오거나 또 그런 경우가 안 좋은 케이스가 생겼을 때 항상 우리는 뭐 한다? 드리블, 컨트롤, 뭐 단도리, 단디, 뭐 매니지먼트 이런 걸 잘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익숙해지면 별로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쿵 뛰거나 놀라거나 쫄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지는 편안함을 드립니다. 머니케어 뉴스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시모스 침대보다 편안한 투자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머니케어 스코 회원 가입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방송은 앞으로 250명 회원이 되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한다는 사실 사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